그 싸움을 어떻게 벌이고 있었는지 정청래 의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고독한 투사 정청래입니다. 이게 뭐냐? 본인이 혼자 싸운 흔적입니다, 이게. 이거 자네들이야, 자네들 다. 몇 개 때린 거예요. 이 대상이 전부 다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대표. 45방 날렸어요. 45. 트윗 대포 45방. 전투일지를 좀 공개하세요. 예, 맨 뒤쪽에 전투일지 있습니다. 이게 전투일지. 이 전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 전투일지를 정지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첫 번째 전투가요. 24일 10시 58분에 시작됐는데 한 줄 기사였습니다. 2대1에서 나왔는데 박지원 대표의 워딩이었어요.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김무성도 연대하겠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피냄새가 났어요. 피냄새가 났어? 그래서 10번을 그날 따다닥 썼어요. 10번을 그랬더니 썼어요. 야, 5.18에 맞춰서 오후 5시 18분에 박지원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10방째. 10방째. 예.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하면 김무성만 받아들이지 말고 김진태도 받아들이고 최순실도 받아들여라. 그때 저보고 정 의원 논리가 너무 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91년 3당 야합 때 김대중 빼고 다 모여라 한 게 3당 야합이고 그걸 대표님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이 나서서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이런 걸 하는 것은 저는 노태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노태우다.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느냐 했더니 막 어버버 막 하더라고.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내가 정의원 하라는 대로 할 사람 같아? 그럼 제가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공격을 중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기가 폭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괴로웠나 봐요. 본인도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 더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일베처럼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뜻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TBC 나와가지고 네. 실제로 농담투로 얘기했지만 김무성과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국무총리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네. 형님이 국무총리 좀 맡아주십시오. 실제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총동원했어요. 총동원. 그리고 옆에 보면 김무성 있잖아요.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박근혜를 만난 거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친박 무성 연대로 나가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덩치값 좀 해라.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까지 공격을 받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들도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박지원 대표랑 수시로 전화하고 다 작전 같은 것도 짜는데 꼭 박지원 대표가 먼저 발설해가지고 문제다.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두 분만 좀 참아주시면 저도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언제 3지대 3당 한다고 했냐. 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받아들인다는 얘기했지 3지대에 3당 합당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물러나요. 그 순간 제가 승전부를 부르면서 청래 대첩이 드디어 일단은 완성됐다. 본인이 일단 물러났어요 지금. 네, 그런 상태입니다. 혼자 싸웠는데 사실은 정치부에서는 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네. 제가 요즘 무슨 트윗만 날리면 동아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매체 한 3, 40군데에서 매일 기사를 씁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 내용만은 안 써요. 요 내용만 안 써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연히 어느 일간지 국회 반장을 만났는데 지금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걸 보고 있대요.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것이 메인 이슈가 아닌데 탄핵이 어쨌든 마무리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바로 비박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지점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그래서 그 국회반장 얘기로는 그 이후로는 정청래 의원의 인터뷰나 멘트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을 주도할 것이다. 그 미리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공을 쌌냐. 그래서 다 혼자 생각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힌트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죠. 국민의당하고 비박하고 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알리바이를 성립해주기 위해서 몇 명만 입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 명만 입당하고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리고 비박은 새로 이제 뭐 당을 만들든 하면서 시간 끌면서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이런 것이 희석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빼고 다 합당할 수 있죠. 그러면 합당 혹은 저는 단일화 뭐 이런 네.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비문, 강력한 비문 의원들도 흔들려서 그쪽으로 쓸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때 같이 탈당해서 합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뻔한 시나리오죠. 왜 제2의 3당 합당이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에 혹시 일부 탈당할 강력한 비문 하나, 국민의당, 비박, 그러니까 3당이잖아요. 그래서 제2의 3당 야합이다. 그 길목을 지금 명량해진 울돌목 전사처럼 내가 선점해서 지금 깃발 꽂고 있다. 아무도 못 와 이제 내 옆에. 이거는 내 거야. 자, 여기서 이 와중에 말이죠.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게 화려한 플레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에요, 진짜. 예전에 홍준표 의원 시절에 그 양반도 그 플레이가 이 플레이가 화려한 분이잖아요. 저하고 친한 시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 어떻고 막 하마평을 하다가 정치인 중에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요물이야. 유일하게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 마지막 지금 휴전합니다 하고 쓴 것을 제가 좀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탄핵 때 비탄핵 세력이 지금 대결하는 구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지금 계속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지금 탄핵을 위해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뭉개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탄핵 이후가 박지원 대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휴전은 탄핵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휴전하자.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탄핵한 이후에는 개헌파와 비개헌파가 또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국면을 지나면 제2의 3당 야합파와 그렇지 않은 파와 이게 대결입니다. 그게 대선입니다. 그래서 3단계 중에서 지금 1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2의 3당 야합을 시도할 시 박지원 대표도 탄핵 대상임을 경고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지금 정문 일침.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박지원 대표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때는 둘이 같이 불러주세요. 생동감 있게 꼼짝 못하게. 그건 현피예요, 현피? 네? 현피? 앰프도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앰프도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원래 종편의 부동의 껌은 문재인이었어요. 뭐만 하면 마지막은 문재인 씹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근데 문재인 껌을 위협하는 숨만 씹으면 욕을 먹어요. 근데 김총수가요. 하찮은 조웅천, 박주민 이런 사람을 자꾸 저보고 섭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급들하고는 안 논다. 차라리 내가 대표를 부르겠다. 근데 이번 기회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코너에 지금 뛰어들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자, 추미애 대표 나오세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뚝심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종편만 틀면 욕이 나와요. 보시면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도 추미애 대표가 주저에 타게 똥볼 찬다고. 그래서 추미애 치면이 옆에 연관 검색하고 똥볼이에요. 아니 그런데 네. 그분이 사실은 대변인 하면서 뭐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되냐 이런 명대사를 많이 남겼어요. 원하시는 별명 있습니까? 네. 근데 저거는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똥볼? 그럼 이거 어때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네. 95%가 동의를 못 하는데. 하여튼 정편에는 네. 뭐만 했다고 욕을 해요. 뭐만 했다 하면 박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이때도 진탕 욕 먹었어요. 진짜 진탕 욕 먹고 그 다음에 계엄령 얘기할 때도 종편에서 진탕 욕 먹고 그 영수회담 네. 제안은 좋았다. 사실은 네. 제안 자체도 욕 먹었지만 저희는 제안은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네. 과정에서 삐그덕 했는데 네. 왜 제안하신 거예요 그때? 같은 여성인데 어떤 그 심정적인 대화는 할 수 없을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필 이때 여성 아니냐? 그런 국민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그런 그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간에 저한테 대한 요구였어요, 사실은. 네. 주변에 권유도 있었고. 네, 네. 가서 하야 약속을 받아오겠다. 뭐 네. 이거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까지 정치인은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거창하게 거국내각으로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 거국내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선 후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주어진 이선이 여러분 그 대통령 얼굴로 정말 결재 대통령인데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그랬는데 외국 가서 그냥 미소만 짓고 오고 사교만 하고 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지도력 이런 걸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선 후퇴 이런 논란이 많은 거를 자꾸 얘기하길래 안 되겠다. 이걸 일거에 모순 없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는 건졌어요. 당론이 갑자기 퇴진으로 모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여론은 그 대통령 하야 혹은 즉각 하야 내지는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혹시 다른 협상을 살아날 길을 주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아니었다는 그렇게 보이나요? 그 보세요. 그때 그랬었죠. 시민들 생각에는 이제 박근혜가 거의 벼랑 끝에 서가지고 좀만 밀면 떨어지는데 왜 가서 손을 잡아주느냐.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이야기였죠. 떠밀려고 한 거였다. 그때 밀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하야가 아니라 즉각 하야. 제가 그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저간의 우려를 얘기했더니 저한테 네. 전화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미쳤어요? 저 최후 통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는 그랬는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시발단의 집중포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판이 그러면 본인이 주도하는 판에서 추미애가 주도하는 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판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막아야 했었고 불안한 지지자들도 있었죠.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불안감을 줬다는 건. 종편도 집중포화를 하고 그래서 혼자 케어가 됐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실제로 박지원 대표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당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막아라. 그렇죠. 전화를 야권 했어요. 공주를 깨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야권 공주가 깨질 것 같이 그리고 깨지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추미애의 불장난을 막아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당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박모 선 의원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정신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박지원이 승리한 거예요.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김무성 혹은 김무성과 제3지대를 추진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이에요. 종편에서 공격하는 건. 박지원의 힘이 실려야 박지원의 행보
그 제3지도로 향하는 행보, 김무성의 행보, 이게 원활해지니까 추미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두드려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던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러면 왜 하신 겁니다? 계엄령. 과거를 얘기해보자면. 사실은 뭐 저는 댓글 부대라든지 정부 옹호하는 그런 관제 데모들 어버이연합 뒤에 정경련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드러나거나 노출되거나 밝혀진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시국 집회 앞두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움직임이요? 저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밝히겠습니다. 오. 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아직도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무산돼버린 거예요. 무산된 건가요? 야당 대표로서는 그런 모든 정보를 판단을 하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그런 그 정치적 무게가 있는 야당 대표가 얘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떠들어봐야 안 된다는 거죠? 떠들어봐야 네. 오. 그냥 카드라로 그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방이 됐던 것이죠. 근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그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언론에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면책 특권의 대상 범위 밖의 공간이니까 나중에 제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안에서. 있을 겁니다. 탄핵에는 비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일날이 아니고 9일날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3당 대표 회담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그런데 뭐 정의당도 사실은 그 신속한 탄핵으로 당론을 정한 바가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당이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이제 하도 그 야권 공조 하시니까 지금은 뭐 그 탄핵이 가열될 때까지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나왔어도.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제 코너예요. 국민의당 차기 비대위원장이 김동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알아요. 이분의 심리까지. 이분의 별명은 입니다. 자자가 두드르는. 의총에서 얘기할 때도 항상 맥을 달리하는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당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근데 박지원 대표는 그래도 제가 공격하고 그러면 아픈 줄도 알고 SNS도 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관계없는 분이에요. 관계없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늘 워딩이 뭐냐면 박근혜 대표 담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친박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새누리당의 탄핵 반대 문제보다 국민의당의 탄핵 이탈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김어준 총수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은 추미애 대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완용과 그런 을사오적 세력들이 그런 선조를 둔 그 가문은 정말 이정현 표현을 빌자면 예수를 배반한 유다처럼 역사에 계속 찍히듯이 낙인 찍히듯이 오늘 이 순간순간의 삶에서 미래의 자신들의 가문을 생각한다면 좀 그거야말로 헌법적 책무도 책무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양심 세력은 다 모여라. 이렇게 제가 양심 세력이라고 타이틀을 친박 비박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드렸어요. 그걸 잘 알아듣고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기회이다. 결코 이것으로 어떤 면죄부를 얻을 생각도 하지 말고 헌법적 양심에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시간을 끌면 이제 저는 민심이 국회를 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당이라는 경계도 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또는 야당 차원의 공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조가 아무 의미도 없고 무력하더라. 결국 서로 공 떠넘기기를 하고 무책임하더라. 이렇게 국민이 그 얄팍한 그 관계를 아는 순간에 이 민심의 그 혁명적인 본물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로 그 날카로운 민심의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밀려오기 전에 사실은 그 양심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12월 2일을 넘기게 되면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지금 뭐 2일이니 9일이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록이 계속 비수가 돼서 되돌아갈 것 같아요.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2일로 추진하는 거네요. 최소한. 2일로 준비하고 준비는 다 마쳤어요. 2일날 준비해서 국민의당과 비박계 일부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당까지 다 합치면 171석이 되고 거기에 29개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하루 이틀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일날 추진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9일날 다시 하나요 그럼? 9일날은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회기 내에서는 안 되고 네. 다음 임시국회를 다시 한번 임시국회 소집해야 열어서 돼요. 다시 네. 또 그럼 발의해서. 임시국회를 다시 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1월 달에 열어야죠. 아니죠. 12월에도 열 수 있죠. 네. 12월 정기국회 며칠 날 끝나죠? 12월 9일 9일날. 날 이제 9일 날 끝나니까. 끝나죠? 11일부터 네. 다시 하면 되죠. 아이,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좀. 아니 지금 언제까지 회기인지를 몰라가지고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국회의원인 게 맞네 내가. 그러면 10일날 다시 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론상 그렇지만 그러나 뭐 상당히 당내 사정을 핑계 대거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네요. 2일이나 9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어제의 담화로 그 비박계에 겁박을 준 거예요. 친박계는 나 멀쩡하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노출을 하신 거고요. 나를 엄호하라 이런 교시를 내리신 거고요. 비박한테는 겁박을 하신 것이고 또 그건 국민한테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 그 부정부패의 핵심인 대통령의 그런 명령을 따르는 그런 비양심 세력이 될 것이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3지대의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박정희 시대의 그 적폐 종언을 이제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40년 만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거슬러 가면 그들은 친일을 미화하고 또 그 미화하는 내용을 후대에 가르치려고 하는 국정화 교과서를 시도를 한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못한 적폐가 거기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얹어가지고 마치 산업화 세력이다. 독재를 통해서 이 땅의 산업화 시대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또 얹어서 미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에 대한 오래된 적폐를 청산을 이제 비로소 할 기회를 또 놓친다면은 바로 그들로 인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보다 더 단호하고 냉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박 의원들이 모여서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직 국회의장을 했던 네. 몇몇 분이 네. 모여서 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월 퇴진이 필요하다. 뭐 예. 이런 얘기죠. 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왜 그 사람들을 원로라고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노갑, 정대철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국회의장 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호남과 연결되는 분들이죠. 시리즈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직 원로들 모임에서 한번 얘기하고 친박들 얘기하고 당연하죠. 다 이 세 번째 담화를 위해서 밑자락을 쫙 깔아줬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담화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그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고 이게 로드맵이 자기들 로드맵인 근데 거죠. 그 첫 번째 자리에 정대철, 권노갑, 이 권노갑이란 분하고는 김동철 차기 비대위원장하고 아주 가까운 분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국민의당을 정말 믿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뭐 어떤 기회를 없는 길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한 힘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대와 공조가 한편 필요한 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까 이런 말씀처럼 지혜롭게 내다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때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앞에 이제 초반에 그 말을 꺼낼 때는 회고사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금방 그만두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신의 한 수라고 스스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국민들은 신의 한 수가 못 되고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다. 더 분노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고 국회가 어떤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더 막 화가 막 났는데, 그 718자를 말하는 내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해법을 찾았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전에 그런 이 진영의 다 정지 작업이 돼 있고 그런 일련의 계획 아래에 등장하신 것 아닌가. 제가 모시고자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뚝심 있게 가고 있거든요. 잔실 수는 있었지만 욕 먹고 비판받는 거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는 대표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욕먹고 결과가 좋으면 되죠. 그렇다고 대표를 또 지난 이후에 칭찬해 주지도 않으니까 그게 아니었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와서 기대시라고 제가 부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락스가 네 락스냐? 예, 산신령님. 이 알콜솜도 네 알콜솜이냐? 네. 그럼 이 탈취제도? 네, 다 제 거예요. 야야야, 잠깐만,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에이, 이 정도는 써야 안전하죠.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 서비스는 1800-9668. 저도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언제 삼지대 3당 한다고 했냐. 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받아들인다는 얘기했지, 삼지대에 3당 합당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물러나요. 그 순간 제가 승전부를 부르면서 청래 대첩이 드디어 일단은 완성됐다. 본인이 일단 물러났어요, 지금. 네, 그런 상태입니다. 혼자 싸웠는데 사실은 정치부에서는 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네. 제가 요즘 무슨 트윗만 날리면 동아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매체 한 3, 40군데에서 매일 기사를 씁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 내용만은 안 써요. 요 내용만 안 써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연히 어느 일간지 국회 반장을 만났는데, 지금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걸 보고 있대요.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것이 메인 이슈가 아닌데, 탄핵이 어쨌든 마무리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바로 비박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지점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그래서 그 국회반장 얘기로는 그 이후로는 정청래 의원의 인터뷰나 멘트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세상을 덮으면서. 그리고 전국을 주도할 것이다.
그 미리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공을 쌌냐. 그래서 다 혼자 생각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힌트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죠. 국민의당하고 비박하고 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 싸움을 어떻게 벌이고 있었는지 정청래 의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고독한 투사 정청래입니다. 이게 뭐냐? 본인이 혼자 싸운 흔적입니다, 이게. 이거 자네들이야, 자네들 다. 몇 개 때린 거예요. 이 대상이 전부 다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대표. 45방 날렸어요. 45. 트윗 대포 45방. 전투일지를 좀 공개하세요. 예. 맨 뒤쪽에 전투일지 있습니다. 이게 전투일지. 이 전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 전투일지를 정지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첫 번째 전투가요. 24일 10시 58분에 시작됐는데 한 줄 기사였습니다. 2대1에서 나왔는데 박지원 대표의 워딩이었어요.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김무성도 연대하겠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피냄새가 났어요. 피냄새가 났어? 그래서 10번을 그날 따다닥 썼어요. 10번을 그랬더니 썼어요. 야, 5.18에 맞춰서 오후 5시 18분에 박지원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10방째. 네, 10방째. 예.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하면 김무성만 받아들이지 말고 김진태도 받아들이고 최순실도 받아들여라. 그때 저보고 정 의원 논리가 너무 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91년 3당 야합 때 김대중 빼고 다 모여라. 한 게 3당 야합이고 그걸 대표님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이 나서서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이런 걸 하는 것은 저는 노태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노태우다.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느냐 했더니 막 어버버 막 하더라고.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내가 정의원 하라는 대로 할 사람 같아? 그럼 제가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공격을 중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기가 폭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괴로웠나 봐요. 본인도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 더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일베처럼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뜻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TBC 나와가지고 네. 실제로 농담투로 얘기했지만 김무성과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국무총리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네. 형님이 국무총리 좀 맡아주십시오. 실제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총동원했어요. 총동원. 그리고 옆에 보면 김무성 있잖아요.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박근혜를 만난 거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친박 무성 연대로 나가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덩치값 좀 해라.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까지 공격을 받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들도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박지원 대표랑 수시로 전화하고 다 작전 같은 것도 짜는데 꼭 박지원 대표가 먼저 발설해가지고 문제다.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두 분만 좀 참아주시면 모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뭉개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탄핵 이후가 박지원 대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휴전은 탄핵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휴전하자.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탄핵한 이후에는 개헌파와 비개헌파가 또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국면을 지나면 제2의 3당 야합파와 그렇지 않은 파와 이게 대결입니다. 그게 대선입니다. 그래서 3단계 중에서 지금 1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2의 3당 야합을 시도할 시 박지원 대표도 탄핵 대상임을 경고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지금 정문 일침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박지원 대표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네. 그때는 둘이 같이 불러주세요. 생동감 있게 꼼짝 못하게. 그건 현피예요, 현피? 네? 현피? 앰프도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뭘?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앰프도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원래 종편에 알리바이를 성립해주기 위해서 몇 명만 입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일부. 생각해요. 몇 명만 입당하고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리고 비박은 새로 이제 뭐 당을 만들든 하면서 시간 끌면서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이런 것이 희석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빼고 다 합당할 수 있죠. 그러면 합당 혹은 저는 단일화 이런 네.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비문, 강력한 비문 의원들도 흔들려서 그쪽으로 쓸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때 같이 탈당해서 합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뻔한 시나리오죠. 왜 제2의 3당 합당이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에 혹시 일부 탈당할 강력한 비문 하나, 국민의당, 비박 그러니까 3당이잖아요. 그래서 제2의 3당 야합이다. 그 길목을 지금 명량해진 울돌목 전사처럼 내가 손점에서 지금 깃발 꽂고 있다. 아무도 못 와 이제 내 옆에. 이거는 내 거야. 자, 여기서 이 와중에 말이죠.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게 화려한 플레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에요, 진짜. 예전에 홍준표 의원 시절에 그 양반도 그 플레이가 이 플레이가 화려한 분이잖아요. 저하고 친한 시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막 하마평을 하다가 정치인 중에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요물이야. 유일하게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 마지막 지금 휴전합니다 하고 쓴 것을 제가 좀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탄핵 때 비탄핵 세력이 지금 대결하는 구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지금 계속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지금 탄핵을 위해서 표를